질문 있어? 네, 했어요. 단어는 쉬운 단원이에요, 사실. 자, 일단 위쪽에다가 쓰셔도 되고 전에 허수 부분 썼던 부분에 빈 공간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쓰셔도 됩니다. 숙제는 알아서 다 정리해서 가지고 와. 알겠죠? 그 정도로 두 번, 세 번 밀릴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지? 그죠? 자, 갑시다. 이번 거는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자, 일단 쓰고 얘기할게요. 어디 빈칸 얘기하는지 알지? 옛날에 허수 썼던 데 있잖아. 거기다가 쓰면 될 거예요. 할거 많아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세 개 정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위쪽에다 쓰셔도 돼. 다 아는 얘기일 거고. 자,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근해 공식을 빼먹을 수 없죠.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뿔 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짝수 공식은 b 프라임 뿔 마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오늘 나가는 단원 자체가 유일하게 이제 평상시에는 보통 적으면 10개, 많으면 15개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만 유일하게 유형이 총 20개 정도가 되거든. 근데 이유도 있는 게 중학교 과정이야, 중학교 과정. 그래서 요것만 좀 정리가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바로 판별식 B라고 사용을 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중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뭐였어? 근이 없다였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이었어요. 아니 근데 니네 오늘 시험 봤잖아. 일찍 끝났는데 왜 못 들었어? 얼마나 퍼지게 놀았길래? 잤어요. 근데 고등 과정에 나왔을 때는 자, 여기서 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근이 왜 없다고 하는 건데? 바로 여기 있는 근호 안에는 뭐일 수 없었어? 음수일 수 없었어요. 근데 음수일 수 없었던 이 근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근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어떤 게 돼? 허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는 바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로 바뀌고요. 가운데는 동일합니다. 왔다 갔다 힘드니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게요. 가인이는 내가 지금 조금 덜 체크를 하는 이유가 일단 공식을 외워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고 연산은 어차피 채워질 거야. 근데 이런 거 나왔을 때 외워야 돼. 그래야지 내가 금방 채워줘요. 다시 이번엔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두근을 무엇? 알파라고 읽습니다. 무엇? 베타라고 읽고요. 그래서 두근에 대해서 두근의
합을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마이너스 a분의 b 얘를 b로 올 거고요. 그리고 두 분의 곱을 알파 곱하기 베타를 a분의 c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화수 목 시험 보는 거야? 네. 오히려 거꾸로 니네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 아니 좀 무리야. 아니야, 우린 그냥 그대로 가자. 아니 어차피 설명내만 더 있는 건 상관없어서. 자, 일단 여기까지 됐죠? 예. 자, 기존에 원래 우리 나갔던 방식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데 얘가 차이예요. 자, 여기서 약간 이야기를 해볼게. 수학이 선행이 솔직히 중요해.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게 사교육자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프레임인 건 맞거든. 그러니까 그 유명 학원가에서 전국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수학 선행이 무조건 중요하다. 완료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걸 하고 있고 이지랄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때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진도를 계속 때렸어. 근데 서울대를 가. 그렇게 계속 때리면 가. 결국은 반복 싸움이거든. 학원을 6개, 7개 다니고 해봐. 반복에 자기 가만히 있어도 다 들려. 하나도 안 적어도 다 이해가 돼.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학원을 6개, 7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수학만.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은 띄어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근각이세 관계는 중3 때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 좀 그나마 운이 좋아서 내가 이거까지 노출을 시켜줬잖아. 어느 정도. 그치? 근데 보면은 원래 정상적인 교과 과정으로 원래 그냥 기본 진도로 나갔으면 이거를 쳐다도 못 봐. 그럼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시기라는 거야. 근데 보면은 진도 나가면 알겠지만 이거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 않아. 근데 이걸 적용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생이 되기 시작을 해요. 거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해. 거기부터 갈라지기 시작을 해. 선행을 한 친구와 안 한 친구가. 물론 이제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결국은 잘하는 친구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탄탄하게 얘들을 밟고 간다는 거야. 하나하나 토시 하나 빠질 게 없어. 왜 그런지도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질문을 하고 말고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아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강조하잖아. 이번에 첫 번째 트라이고 두 번째 1월달에 다시 스타트를 해. 3월달에 다시 스타트를 해. 4월달 초에 다시 스타트를 해. 그리고 4월 중순에 또 해. 그리고 중간에 몇 번을 더 해줘. 6번이 넘는 반복을 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해봐. 지금 단순히 숙제를 못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막 내가 솔직히 알잖아 스타일. 숙제 나 못한다고 지랄하지 않아. 왜? 어차피 니네 인생이잖아. 근데 이게 나한테도 영향을 와. 근데 그거는 있어. 숙제를 한다 안 한다가 그거를 막 결정짓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핵심만 짚자는 거야. 한 번을 나갔어도 그래도 내가 저번에는 짝수 공식이 안 됐는데 이번엔 돼. 판별식에 대해서 중등 과정을 이제 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 근각계수의 관계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 그 다음에 듣는 거랑 아닌 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야.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오자는 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다른 데다가 적어주라고 하는 거야. 한 번쯤 넘겨봐. 특강 들어봤던 사람들은 더더욱 알 거야. 적어줬던 거 똑같잖아. 계속 다 똑같은 거밖에 안 적어준다고. 왜 그러겠어? 그리고 내년엔 어떻겠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어차피. 2차 방정식은 그런 이렇게 넘어가는 경계점이 되기에는 너무도 좋은 단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달려서 가봅시다. 지금부터 21개라서 급하진 않아요. 어차피 내가 다 푼 것도 아니고. 자, 가볼게요. 425부터입니다.
자, 문제가 뭐가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나왔답니다. 정리도 안 된 상태로 정리 먼저 합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2 빼기 4는 12 빼기 x. 나는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 이렇게 그냥 다 펼치라는 거야. 펼쳐. 그런데 우변이 어차피 12 빼기 x인 거 쓸 필요가 있냐고. 사실 그런 건 아니지. 일단 그런 얘기들 10이 날라가고 정리했더니 3x제곱 빼기 11x 빼기 4는 0이 되겠고 인수분해 31, 14 마이너스 6다가 됐고요. 그럼 정리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4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아 근데 쌤 정리를 해봤더니 자 인수분해가 좀 약한 것 같네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기를 해주셔야 케어를 해주겠죠. 자,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근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풀면 돼. 방금처럼 인수분해 샥샥샥 하자는 거야. 가능? 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뭘로 가자? 근의 공식으로 들어가자. 왜? 근을 구하라며. 만족하는 x값 구해달라며. 그럼 근의 공식 때려줘야지. 자, 여기서, 자, x의 개수가 2이므로 b'은 1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근의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인데 내가 확실하게 척도를 딱 얘기를 해줄게. 지금 짝수 공식을 못 세운다 그러면 못 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뭐 정답은 어차피 둘이 더해서 4번인데 이게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요청하고 안 요청하고가 좀 달라져요. 그냥 냅두면 썩습니다. 자 그리고 433번 별표. 나중에 4월달이 되면은 내년 4월달이 되면은 딱 갈라지는 게 지금은 못 건드려줘. 근데 이 절대값 테마는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 저기 보는 거 알죠? 목요일날 여러분들 학교 가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학교 가잖아. 체육 들었으면은 어떤 애들은 체육 시간에 저기 서고를 향해 전방에 3초간 막 함성 지르고 막 이랬는데 나 때는 안 갔던 것 같은 느낌인데 갔나? 근데 옆에를 비교를 하지만 어차피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잖아. 그래서 사실 지금 뭐 3년 동안 봐서 알겠지만 저 학교처럼 못 가서 아쉽다는 느낌보다는 늦게 등교한다는 거에 대한 좀 좋음이 더 크지 않아? 늦게 가는 게 더 좋지 뭐. 지금 어차피 주변 친구들은 그런데. 쌤도 남선종을 나왔지만 아무튼 아니 그 여러 가지가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안 붙어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수업을 그냥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고. 자 긴장할 만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 주어진 테마가 뭐예요? 뭐가 나왔어? 그냥 풀면 돼? 아니요. 뭐가 나왔어? 절대값이 나왔잖아요.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해주죠? 목적이다. 절대값이 나왔으면은 절대값을 벗기는 게 목적이야. 근데 이게 최우선 과제가 맞아. 근데 절대값의 안의 값이 양수면 절대값을 벗기면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절대값 3은? 3. 절대값 마이너스 7은? 11.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을 없애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이걸 내겠어 문제에서? 이걸 낼 수는 없어. 이걸 내지도 않고. 그래서 뭐를 감춰? 절대값 안에가 어차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게 감춰.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을 벗겨서 그대로 나올 건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지 모르잖아. 그리하여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절대값 안에가 양수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돼요. x값이 3보다 크면 절대값 안에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양수겠고 그럼 절대값을 벗겨내면서 그대로 나와지는 걸 볼 수 있고요. x가 3보다 작으면은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벗겨내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식정리까지 동학화하면 아래다 쓸게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는 0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은 0 두 친구가 나와주겠죠. 근데 뭐가 빠졌어? 범위에? 3인 경우. 3이 빠졌잖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x값이 3이면 절대값 안에가 0이잖아. 그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기왕 0이라면 0 앞에 부호 하나가 붙어있다면 0 앞에 부호는 상관없잖아. 그래도 기왕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선택한다면 뭘 넣겠어? 플러스를 넣지 않을까 그래도? 네. 그지?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지? 기왕 넣는다면 이 생각을 하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양수편을 들어주자. 등호는 여기다가 선택을 할게요. 상관은 없어.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약간 암묵적인 동의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작업은 일단 이거야. 절대값이 나오면은 구간을 나눠서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 친구와 음수인 친구로 이렇게 나눠주자. 이 한 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점점 넘어갈수록 학년이 지날수록 점점 느끼는 게 일체형이 아니야. 하나하나 이렇게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다 분리가 돼. 그거 뭐 지금 우리 딸도 뭐 코딩 수업하면은 뭐 건전지에다가 뭐 끼면은 뭔가 갑자기 윙 돌아가고 이런 거 있더라고. 애기들 막 하는 거. 왜냐면 이제 여기 접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거기 대고 여기 딱 연결을 하면 이쪽에 동력이 전달되고 건전지 있는 거에서 뭐 어떤 걸 끼면은 얘네들이 돌아가는데 어떤 걸 끼면은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들. 근데 그런 것처럼 분할형이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요즘은 핸드폰 그 AS가 미쳐가지고 기술이 있음에도 그거 알지? 액정이 안 깨지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됐다고. 떨어지면 깨지잖아. 네. 근데 그런 기술은 다 개발이 돼 있대잖아. 진짜요? 어. 오. 근데 왜 안 나올까? AS 때문에. 그래. 그게 나하고 돈을 못 벌잖아. 실제로 일본에 장인들이 많잖아. 어? 칼을 잘 보여? 칼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진짜 칼을 정말 잘 만들었대. 잘 만드는 회사였대. 망했어. 왜? 칼을 너무 잘 만드니까 이 칼을 아무도 고칠 생각을 못하고 계속 쓰는 거야. 좋으니까 사긴 사. 근데 다시 사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좀 신기하지? 생각해보면은. 근데 핸드폰도 옛날에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었거든. 오히려 예전에는 액정이 나갔어.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액정에서 어디 부분이 나가면 그 부품 하나만 교체를 해줬거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기업에서는 이거를 고치는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돼. 그리고 부품은 요것만 나가는데 그 엔지니어 돈이 나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 가면은 지금 쌤 이거 샀잖아. 이거 플립 이거 샀는데 뒤에가 나갔는데 액정은 그대로인데 다 바꿔야 돼. 구조가 다 거기에 그대로 달려 있어서. 그래서 고치는 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 근데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있으면은 얘가 고장나면 얘만 바꾸면 되는데 지금은 비슷한 형태인데 얘가 고장나도 다 바꿔야 되는 상태인 거야. 당연히 효율적인 건 일단은 얘겠지.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수학 문제는 결국은 이 방정식은 절대값이 나오는 문제니까 일단은 2단계가 먼저 필요해. 됐죠? 그럼 그 단계에서 문제를 이어서 가보자. 자 일단 여기는 방정식이 풀리니까 x 더하기 4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고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4와 3인데 x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의 정답은 3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얘도 인수분해가 x 빼기 3 x 더하기 2는 0이 되는데 만족하는 x값이 3과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x는 3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정답은 1이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의 구조를 보면은 쟤를 이렇게 바꿨고 그거를 이렇게 바꿨고 거기서 나온 거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바꿨고 마지막에 더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작업이 나왔는데 정답이 안 나왔어. 아니면 이쪽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틀어졌어 느낌이. 그럼 뜯어봐야지. 얘가 잘못됐나? 얘가 잘못됐나? 이건 너무 쉬워서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얘가 잘못됐나? 당연히 으뜸은 이거야. 일단 얘야. 그러니까 얘 하나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아무리 중학교 과정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좀 연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더라도 고등학교 과정을 하면서 문제를 읽어서 어떻게 나오는 내용들만 먼저 생각해주면 다 따라잡을 수 있어. 왜? 연산은 어차피 내가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집중을 하라는 거야. 그럼 질문이 바뀌어. 첫 번째로 항상 쌤 절대값이 나온 거를 저번에 들었는데 안 돼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몰라요 몇 번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정확하게 아 여기는 내가 이 구조 때문에 틀렸지 이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이 첫 번째여야 돼 항상. 그러니까 전에도 장난식으로 민규가 질문할 때 아 쟤 또 뭐 말 길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질문을 해서 아직도 맞춰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핵심을 찔러서 자기가 모르는 걸 질문하는 느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질문이 아니라 진짜 쟤는 지가 궁금한 걸 질문을 하는 거야. 좀 달라 얘기가.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단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요. 한근이 주어졌어요. 한근이 주어지면 뭐해? 대입을 할 거예요. 어떻게? x 자리에 1을 대입할 겁니다. 대입하면 돼.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k 빼기 2k 더하기 1은 0이고 계산하면은 k가 2가 되겠죠. 뭐 해줘? 다시 넣은 다음에 그를 구하면 돼요. 끝.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쌤 한근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까먹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너무 좋다는 거지. 아 참 그리고 나 이 얘기를 안 했네. 지금 저거 보느냐 안 보느냐는 여러분들 자율이긴 한데 내가 좀 고민을 좀 주말 사이에 좀 많이 했는데 네. 아직은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 근데 앞으로도 내가 어떤 일이 있지 않으면 계속 올려주려고 하거든. 저거는 계속 특강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웬만해선 다 올려주려고 해. 엄청 깔끔하게 바뀌지 않았어 뒤로? 오 선이 안으로 들어갔네요. 오? 저쪽 뚫어가지고 반대쪽으로 해서 2바퀴 돈 다음에 절로 나왔거든. 에? 왜? 어떻게 해요? 잘했어. 오 선이 없어. 어디 갔지? 선이 없다.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아 그러네. 참 희한해. 초딩. 근데 저걸 어차피 올려주고 봤는지 모르겠는데 글씨도 다 보이거든 충분히. 그래서 인강 수준은 아니어도 그런 거를 해주고 싶기는 했는데 어차피 사실 나도 옛날에 해봤지만 안 봐. 그만큼 안 보더라고. 자기가 진짜 급할 때는 보지.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쨌건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어도 혹시나 보려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도움이 될까봐 올려주려고 한단 말이야. 진짜 한 명이 도움이 될까봐 올려주는 건 사실 있어. 근데 저게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데 내가 필기를 맨날 시키고 맨날 필기에 집착하고 많이 강조했던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이걸 적으라고 하는 건 얘기가 다르지만 그걸 이런 문제를 풀 때 적으라고 하는 걸 중요시했던 이유는 딱 하나야. 이걸 토대로 공부를 했으면 하는 거거든 사실. 근데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야. 문제 내용의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너무 필기에 지금부터 얘기 안 할게. 이건 모든 반들 다 공통으로 바뀌었거든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나는 진짜 열심히 보고 영화처럼 본 다음에 집에 가서 나는 따로 다시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 안 적으면 결국은 숙제할 때 본인만 좀 손해인 거는 있을 거야. 근데 대신 오히려 더 보는데 집중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다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쓸 필요는 없잖아. 기본적으로 연산 들어가는 건 쓰고 그냥 굳이 그렇게 목매진 않아도 된다고. 얘를 해서 해주니까 정도?
됐죠? 네.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올려줄 테니까. 자, 가봅시다. 자, 정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 요거 활용 부분인데 오늘 좀 여유가 좀 있거든. 지금 20개 나가긴 하지만 문제들이 쉬워서. 이거 활용 파트들 특히나 문제가 조금이라도 길어졌어. 이제 우리 유형 리뷰 그쪽 부분 할 때 보면은 느낄 텐데 문제를 풀고 있다가 내가 문제를 못 풀어. 그럼 뭐가 문제야? 문제에서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문제 내용 전반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못 풀어. 어떤 정사각형이라면 정사각형이라도 그려 발악을 해야 돼. 그리고 끝까지 나오자는 거야. 가로의 길이는 2cm만큼 늘린대. 저 늘려. 근데 뭐가 궁금한데 지금? 정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다며. 그럼 원래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x로 놓는 게 맞겠죠. 이러고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 모르겠어요. 뒤에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세로는 3cm만큼 줄여가지고 만들 거니까 여기는 x 빼기 3이 되겠고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2를 계산한 친구가 36이 되겠죠. 안 풀게요. 자, 이번에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뭐가 어떠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정리는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합니다. 한번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바로 대답이 하나가 나와줘야 돼.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친구에서 이 왼쪽의 좌변은 뭐여야 된다? 맞아요. 완전 제곱식이어야 합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이때 보시고 내가 가린 얘가 뭐여야 될까? A제곱이어야 됩니다. 조금 늦거든 지금 대답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어차피 맨날 얘기했던 여기서 넘어가는 게 뭐야? 반띵 제곱이었죠. 그 느낌이 반띵 제곱 수준이 아니라 바로 나올 정도여야 돼. 그래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다 연계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뭐를 사용해서 연산하는지도 알고 이런 것들이 다 자리가 매겨지면은 여기도 손쉬게 될 거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얘가 이 얘기였다는 거지. 지금 얘기는 문제는 그대로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때야 된다? 0이어야 한다.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 한다. 정리되는 거는 4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a 빼기 1은 0이고 4가 날라가면은 여기다 쓸게 이렇게 되는데 저거 넘으면 똑같은 식이라는 거 패스할게요. 자, 이번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근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그대로 식정리까지만 합시다. 얘 제곱 마이너스 4얘가 0보다 작다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얘기해 봅시다. 방금 세 가지 작업이 나왔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근데 크다와 같다를 세울 때 되게 공통적인 과정이 하나가 나올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그 공통적인 과정은 바로 제곱을 한 저 k제곱 2차 형태가 모두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좀 느껴보시라는 거. 하나 더 58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근을 판별해달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으로 갈 건데, 근데 여기서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를 사용했던 이유는 근호 안에가 양수면은 서로 다른 두 근, 0이면은 뿔마가 사라지니까 중근, 이런 형태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b'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을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 즉 x의 개수가 현재 마이너스 2a니까 b'을 마이너스 a라고 잡을 수 있겠고, 그대로 b'제곱 마이너스 ac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모양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a 값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고, 너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화근을 갖습니다. 자, 이번 친구도 비슷한 느낌으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걸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이 친구는 짝수 공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를 세울 수 있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웠다라는 전제 하에 세우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또 잡는 방법은 존재할 거라는 거. 그대로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피타 모양인데 한 친구가 더 크고 바깥쪽이 더 큰 친구를 둔각삼각형으로 정리합니다. 이거 비크 눈이다. 비크. 맞아요, 그거예요. 참 그런 별거 아닌데도 기억이 다 이상하네. 그런 것 때문에 신기하게도. 자, 여기서는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공부를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제곱식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무조건 틀리거든. 왜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대상은 단원 자체가 2차 방정식에서 스타트를 해야 돼요. 항상 무조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얘는 뭐야? 대상이 2차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2차 식을 가지고 풀자는 게 아니니까 지금 보이는 이 2차 식을 등호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만약에 지금 여기 왼쪽이 완전 제곱식이면 이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갖겠어? 얘가 그때의 중근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에 대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근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다른 얘기야. 그런데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결론은 맞아.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론에 집착을 하는 순간 과정이 무너져 내리면은 아까 얘기했던 분리하는 작업에서 흐르는 대로 왜 그런지를 모르고 넘어가. 그러면은 문제는 똑같은 거 풀 수 있어. 왜? 반복을 그만큼 해주니까 외우거든. 하지만 문제의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왜 그런지 몰라. 문제의 크다 작다가 바뀌기만 해도 왜 그런지 몰라. 문제에서 얘기가 조금 파생한 유형으로 조금만 확장을 시켜도 문제가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과정을 공부하는 작업이거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나는 좀 그런 주의야.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공부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 내가 이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상황들. 결론을 얘기하면 결론은 어차피 다 죽을 거잖아. 그지? 어차피 죽을 거 뭘 죽고 계속 살아있어. 어차피 결론적으로 죽을 건데 그 삶의 그 중간중간을 느끼고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시험 기간 생각을 해봐. 시험 기간은 재밌거든. 친구들이랑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나가서 야 삼각김밥 하나 먹고 오자. 먹고 왔는데 들어가다가 한마디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야 벌써 8시간이 지났네.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를 쓴다는 틀린 거야. 근데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에서 얘를 쓰는 이유가 등호를 놓고 정리를 했을 때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상태이므로 판별식이 0인 상태로 잡을 수 있겠고 B' 제곱 마이너스 AC 값이 0이다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나는 정리할게요. 여기서 조금 쉽게 아직 이게 다 적응이 안 됐어. 배고프다. 크는 거야. 왜? 이상해. 왜 그래? 그냥 자, 두 번째 근관계수의 관계가 나오는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던져줍니다. 뭐라고? 두근이라고. 자, 두근이 나오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정리를 사용을 할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말 그대로 근, 해와 근 누구? 알파, 베타와 계수, 얘네들끼리와의 관계라는 거.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로 정리를 할 거고요. 갑툭튀라고 하잖아. 진짜 풀고 있다가 무의식 중에서 갑자기 튀어나와도 쓰는 수준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될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3,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 의해서 그대로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 우리 알고 있는 이 친구에서 2알파 베타 빼주면 되겠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쌤도 여기 학창시절 이쪽에서 나왔잖아. 나 때는 스터디 카페가 당연히 없고 다 독서실이었거든. 근데 진짜 별의별 경험이 다 있는데 독서실에서는 진짜 공부를 거의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거의. 그럼 이제 가서 어떤 적도 있었냐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갔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PC방을 가. PC방을 가는데 그 PC방을 갔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 또 재밌잖아. 또 얼마나 재밌어. 그러면 이제 또 하다가 왔어. 그럼 이제 또 이제 좀 졸릴 거 아니야.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신나게 놀고 왔으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좀 극복하겠다고 이제 바카스 같은 걸 사와. 지금으로 따지면 하식 쓴 거지. 너희 때로 따지면은. 그걸 먹어. 근데 그 타우린이 좀 생각보다 많이 먹으면은 잠 오는 거 알아? 아 그래요? 둘이 바카스 2개를 먹고서 그대로 기절해가지고 독서실이 2시에 끝나거든? 2시에 이제 나간 거야. 2시까지 자다가 집에 얼마나 깨우네. 그래서 또 집에 가서 또 공부했겠어 또? 그러다가 아직도 진짜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저기 여기 당호학 408호를 살았는데 친구가 내 짝꿍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 895 라인 아니 7, 8 라인이었나? 8, 9 라인이었던 것 같거든? 우리가 8호가 이쪽이었으니까 친구가 609호 살았어. 짝꿍인데. 그래서 근데 본고를 다른 걸 타고 다녀서 학교는 따로 가.
가서 만나.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면서 우리 집 배 두드리고 가. 빨리 나오라고. 내가 좀 늦게 나갔거든 맨날. 그러면 이제 얘네 차가 좀 먼저 나가는데 아무튼 뭐 그러다가 친구랑 둘이 야 그러지 말고 공부를 시험 대비 맨날 한 2주 3주 전에 가가지고 막 자리도 없는데 요즘은 뭐 스카 때문에 많지만 자리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그 좁은 데 가지고 막 멀리 앉고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가자. 미리 가서 일찍 한 4주 전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자. 간 거야. 가니까 독서실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저쪽을 봐도 없고 이쪽에 너도 없어. 그 이제 어떤 게 가능해? 대화가 가능하잖아.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임방은 아니었고 게임방은 아니었고 그 지금 베스킨라빈스 있는데 보면은 지하에 원래 지금도 오락실 있나? 지금 있어? 있어? 아주 잘하는구만. 많이 나왔나? 근데 거기가 옛날에도 있었었거든. 거기가 옛날에 이름이 용가리였어. 오락실 이름이 용가리 오락실이었어.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챔프로 지금 뭐야? 지금도 챔프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철권하느라 친구랑 둘이서 막 거기서 한 몇 시간 동안 논 거야. 그래서 놀다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왜냐면 시험 기간 아니잖아. 그러니까 병신 같은 게 시험 기간이 아니라서 미리 공부하겠다고 가놓고서 가서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어차피 시험 많이 남았는데 이건 거야. 너무 바보 같잖아. 그렇게 하고서 끝났는데 어차피 그럴 거면 야 그럼 차라리 이러지 말고 PC방을 가자 차라리. 근데 그때 당시는 10시가 넘으면 PC방에 못 가고 이런 게 없었어. 근데 있긴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어디든 이제 좀 조그만 PC방을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엄마 자니까 이제 문자 남겨놓고서 문자를 남겨놨나 뭐 했나 남겼는지 안 하는데 모르겠지만 이 동네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쪽 이제 트레이더스 있는데 그쪽에는 가면은 되게 조그만 아저씨들 리니지하는 그런 PC방들 있단 말이야. 그때 당시. 그럼 이제 그런 데를 가. 그때 이제 그런 데서 담배도 피는데 피웠었거든. 요즘은 이제 못 피지만. 그런데 이제 가. 그래서 가서 이제 교복을 입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 그럼 아저씨가 그냥 알아도 그냥 이제 냅두는 거죠. 어차피 우리 게임하러 갈 거니까. 그걸 한 새벽 한 4시에서 5시까지 해. 엄마는 독서실이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들어가. 이제 새벽에 한 6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나쁜 짓이면 나쁜 짓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하고서 들어가면은 이제 집에 딱 담배 냄새가 나잖아. 네. 문제는 그러면 이제 PC방을 갔다고 하잖아. 그럼 이제 확실히 이실직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신 죄를 이쪽만 하는 거야. 사실 독서실이 이때 끝났는데 끝나고서 PC방을 갔는데 거기 가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다. 뭐 담배 피는 걸 의심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서실을 가는 척하면서 이제 많이 논 거지. 근데 문제는 내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 정도에 내가 공사학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2003년도가 고3이었을 거 아니야. 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갈 때쯤에 엄마가 독서실을 차렸어. 네? 실제 독서실. 요즘 얘기하면 스카를 차린 거야 엄마가. 우리 엄마가. 근데 내 동생이 나랑 3살 차이거든. 근데 내 동생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친구들과 독서실을 끊고 PC방을. 근데 얘는 그게 불가능한 거야. 독서실을 간다고 하면 어떡해. 여기 가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친구랑 같이 아니 근데 공부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런 이해는 되지만 나는. 그러니까 내 동생은 고등학교 3년 내내 도서관만 다녔어. 그래야 거기 갈 수 있잖아. 안 됐어. 자, 중요합니다. 좀 많이 중요해 이거. 자, 문제 읽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두근이 나왔습니다. 두근 나면 뭐 하기로 했어요? 근각계수의 관계니까 두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 얘를 가지고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되겠죠. 불러봐요. a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어느 세월의 대체. 이런 거 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뭔가 내가 고생해가지고 했어. 그러면은 내 고생의 의미가 있었던 건지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라는 대로 했는데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가 구하는 거였고 이걸 사용하려면 이걸 전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근데 두근이라는 키워드는 결국은 한 근이 알파이고 다른 한 근은 베타라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한 근이 알파면은 우리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3은 0 또한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빼기 3은 0이라는 정보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 또한 식을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까지도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문제이 각각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알파 더하기 3 마이너스 2알파 빼기 1 똑같은 방법 베타 더하기 3 빼기 2베타 빼기 1이 되고 계산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 예쁘게 정리합시다. 까지. 얘는 전개할 만 하잖아요.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두근이 나와서 두근이 나오면 근각의 관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근데 굳이 그렇게 피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좀 약간 편협한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A가 나왔을 때 B를 하는 건 맞아. 근데 A가 나왔을 때 B만 하는 건 아니야. B가 주류인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수학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나는 근데 진짜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 이런 공략 시켜주는 것도 너무 좋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형태 받아보면은 문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상황이 나눠져.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근데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상황을 해보는 거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지. 근데 그런 과정들이 난 되게 재밌다고 느끼거든. 근데 이게 또 재밌어 해야 또 늘어. 안타까운 거는 지금 아직은 좀 재미가 없겠지만 거기서 그 나름의 재미를 좀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12월 말까지 나가는 진도 내용들은 오로지 다 그냥 제일 쉬운 방법들이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얘는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1대 3이래요. 그럼 여기는 두근의 알파와 3알파라고 잡도록 합시다. 그럼 근이 두 개가 됐네요. 정리합시다. 두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3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둘이 곱한 친구는 a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서 일단 나는 생략을 할 건데 연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식 구간도 한 번 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그대로 2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0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계산 연산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들을 생략해 가면서 해야 돼. 자꾸 생략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많이 풀지. 자, 이번 친구도 비슷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는다고 했고 그럼 그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정리가 되겠죠. 또한 이번에서의 두근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 두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여러분들은 늦지 않은 게 이 3학년 기간은 엄청나거든 사실. 근데 영어도 그렇고 다른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고 수학은 특히나 뭐 일단 내가 수학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고 푼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분명하게 알잖아. 그지? 그리고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 아니면 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멘틀의 뭐 구조 뭐 여러 가지 뭐 우주 뭐 이런 것들이면은 뭐 아니면은 뭐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떤 표에 나온 현상 사회라고 하면은 어떤 지표들 누가 말을 했는지 도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누가 얘기를 한 문구인지 외우지 못하면 못 풀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누구 있어 뭐 성악설을 뭐 누가 뭐 했다. 근데 성악설의 대표적인 성인이 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면 어차피 못 푸는 걸 알잖아. 그럼 어차피 찍기 시작인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딱 상황을 나누는데 수학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접하다 보니까 연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아직도 좀 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근데 수학이 더 심하면 심한 게 수학을 연산해서 정리를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어. 중학교 2학년 정도로. 여기도 봐봐. 이걸 계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 거는 문제에 두근이 나왔으니까 무엇을 한다인 거고 이런 것들을 펼쳐주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유형 17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4번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좋을까요? 응? 여기다 써도 될 것 같아. 네. 여기다 써도 돼. 4번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내가 이런 쪽의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좀 미리 얘기를 하면은 한 다음 달 초 정도 한 12월 초 정도 되면은 내가 유일하게 유형 2개만 풀어주는 날이 있거든. 딱 한 번. 유형을 딱 2개밖에 안 풀어. 그리고 그날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줘. 숙제까지. 그리고 숙제가 이걸 다 공부해서 외워오는 게 돼. 그 하루가 나와. 왜 그러겠어? 엄청나게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적어준 다음에 뭐 외우라고도 안 하고 사실 그냥 적기만 하고 있잖아. 뭐 중요한 데다가 적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거 반복하면서 어차피 자리를 잡아. 금방. 근데 그것마저 빠르게 당기고 싶다면은 빠르게 가시고 갑니다. 두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전개를 해주면 모양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모양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대로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 의해서 3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럼 두근이 결국은 6과 3이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똑같죠 그대로.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그럼 두근의 합을 구해요. 9고요. 두근의 곱을 구해요. 18이 되겠죠. 그대로 10을 세우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의 전체 괄호 1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네, 방정식이니까 등호가 필요합니다. 객관식이 없어지는 추세라 이런 것들을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거 잠깐만 180도가 이게? 오오오오오 왜 안 나와? 뻥이야 안 들어도 돼요? 안돼 이씨 낚시하지 마 신기하다. 이거 얼마 주고 살게 180? 땡 더 높은 거 아니야? 더 낮지 않아요? 낮아요 120? 땡 낮아요? 다운 70만 원 다운 땡 다운 네? 오? 중고로 줬어요? 아니 새거 샀어 60 박스 왔잖아 아, 다운 50 다운 오? 40 40에 샀어요 오 뭐지? 오 좀 싸웠어. 좀 느려. 아니, 난 느리고 잘 써. 나 컴맹이라. 저거 하고 저게 입구에 컴퓨터도 원래 저거 켜지는데 25분 걸려. 네? 오? 켜지는 건 그래도 한 5, 6분이면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기다려야 돼. 와. 그래서 일찍 와서 맨 처음에 무조건 저거 먼저 키거든. 오. 근데 저거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난 잘 써. 내가 10분 일찍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와. 미친 마인드지 미친 마인드. 좀 이상한 마인드긴 하지. 난 느려도 잘 써. 옛날에 핸드폰도 9 플러스 썼잖아. 9 플러스. 그거 어떤 사람들이 그래 갑자기. 나 지금 핸드폰 지금 뭐 쓰는지 아냐. 그래서 왜 못 쓰냐고. 나 10 쓰는데 아직도 10 쓴다는 거야. 그래서 난 9풀. 가볼게요. 자, 유리와 준호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자, 이게 옛날의 문제에서는 인수분해 과정을 연결해서 풀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었다고 했을 때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5랑 3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상수항은 그대로 봤다는 얘기고 x제곱의 개수는 동일하니까 상수항이랑 맞추면은 여기서 두근의 두야 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5고요. a분의 b의 꼴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나온 근이 1 빼기 루트 3i와 1 더하기 루트 3i고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얘기는 x의 개수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a분의 b를 정리를 한 게 두근의 합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계산 자리를 잡으시면 되겠죠. 구하고 갑시다 이거. 정리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5는 0까지. 자, 오른쪽에 494, 95, 96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다 빼셔도 됩니다. 하지 네, 안 하셔도 돼요. 494 말이에요. 94, 95, 96. 아, 자, 97 별표 치시고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눈만 잘 돌려봐. 자, 여기로 옮겨올게. fx는 0에 두근이 알파와 베타래. 근데 거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라고 했고. 자, 생각해봅시다.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맞죠? 네. 그치? 자, 그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우리는 얘가 궁금해. 익숙해요? f에 2x 더하기 1이라는데 뭔가 f 안에가 뭔가 좀 지저분하게 막 이것저것 써있는 느낌이잖아. 우리는 이런 거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정말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야. 내가 원래 풀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근데 뭔가 좀 더럽게 생겼어. 그럼 무조건 청소를 해야지. 무조건 치환을 합니다. 2x 더하기 1을 t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문제 상황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봐야. 얘가 만족을 하려면 t가 뭐면 될까? 델타. 그래, t가 뭐여야 돼? 알파. 알파 또는 베타면 돼. 이게 다야. 아니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 fx를 만족하는 게 알파 베타라며. 그럼 ft를 만족하는 t의 값도 알파랑 베타라고. t가 뭐라고? 알파라고. 다시 t가 뭐라고? 베타라고. 근데 t가 뭐라고? 2x 플러스 1. 그게 2x 더하기 1로 다시 얘도 2x 더하기 1로 바뀌게 됩니다. 넘어가서 정리해주면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결국은 만족하는 x값 두근이 되고요. 두근의 합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였으니까 계산하면은 결과는 1인데 이거 외우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유형입니다. 유형 20개 나왔네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안 들잖아. 물론 중간 연산은 다 안 했지만 왜냐면 중학교 거라서 그래. 이것도 쉬워요 많이. 자 이것도 편하게 갑시다. 한근이 2 더하기 3i였어요. 이제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한근이 허수인 근이면은 나머지 한 근은 켤레의 근입니다. 됐죠? 네. 그럼 근이 몇 개 됐슈? 2개. 2개가 됐어요. 두 근이 나왔으니까 근각의 값에 씁시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합은 4. 다시 정리할게. ab가 마이너스 4가 나왔고요. 두 근의 곱 a 빼기 b는 둘이 곱했더니 13이 되겠죠. 그냥 13으로 쓸게요.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문제니까 합시다. a-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더해주면 되겠죠. 169, 161, 1번이 정답이 되겠죠.